안녕하세요. 어른들을 위한 기묘한 이야기, 기묘한 사랑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더운 여름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서늘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른들이 목소리를 낮추며 들려주던 이야기들, 밤길에서 마주쳤다는 정체 모를 존재, 그리고 그 존재를 만난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오싹한 소문들. 옛사람들은 그런 존재를 그냥 무섭다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서는 안 되는 시간, 가서는 안 되는 장소,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까지 만들어 전했습니다. 오늘 기묘한 사랑방에서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귀신 탑3에 대해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 귀신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사람들이 왜 그토록 그 귀신을 피해 다녔는지, 그리고 만약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믿었는지, 불을 잠시 낮추고 들어주십시오. 기묘한 사랑방 여름 특별편, 조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귀신 탑3 지금 시작합니다. 3. 얼굴 없는 공포 달걀 귀신. 늦은 밤 인적 없는 산길,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옵니다. 걸음걸이도 옷차림도 분명 사람인데 왠지 모르게 발걸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가까이 다가와 얼굴을 확인하려는 순간, 그 얼굴에는 눈도 코도 입도 없습니다. 마치 껍질을 벗긴 달걀처럼 매끈하기만 한 얼굴. 옛사람들은 이런 존재를 달걀 귀신이라 불렀습니다. 옛 이야기 속에서 이 귀신을 마주친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저 길을 지나가던 나그네인 줄 알았다고, 말을 걸려고 혹은 얼굴을 보려고 한 걸음 다가섰을 뿐인데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다리가 굳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고, 또 어떤 사람은 겨우 몸을 피해 집으로 돌아왔지만 밤새 식은땀을 흘리며 알아누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달걀 귀신은 사람을 붙잡지도 쫓아오지도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 귀신을 그토록 두려워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얼굴을 한 번이라도 마주본 사람은 며칠이고 그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눈을 감아도 그 자리에 서 있던 형체가 그대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자리에 눕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옛사람들은 이런 징조를 특히 조심했습니다. 산길을 걷는데 갑자기 인기척이 끊기고 벌레 우는 소리마저 뚝 멈추는 순간, 그것을 달걀 귀신이 나타나기 직전의 징조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서 낯선 사람이 걸어오는데 아무리 봐도 걸음 속도가 사람 같지 않다면 절대 얼굴을 확인하려 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먼저 말을 걸어서도 안 되고 부르는 소리에 대답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정체 모를 존재에게 관심을 주는 순간 그 존재 역시 나를 알아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길을 걷던 나그네들은 낯선 사람과 마주치면 시선을 아래로 내리고 걸음을 재촉했으며 등 뒤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져도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피 흘리는 귀신도 소리 지르는 귀신도 아니라고. 가장 무서운 순간은 어둠 속에서 마주친 그 존재가 아무 말도 아무 표정도 없이 그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옛사람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달걀 귀신을 본 것이 아니라 달걀 귀신이 먼저 나를 보고 있었던 거야. 2위, 물속에서 손을 뻗는 원혼, 물귀신. 잔잔해 보이는 강물, 아무도 없는 깊은 연못. 옛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는 절대 물가에 가까이 가지 마라. 그 말 속에는 아주 오래된 두려움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물귀신이었습니다. 옛사람들은 물에 빠져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영혼이 저승으로 가지 못하면 물귀신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귀신에게는 다른 귀신에게는 없는 아주 무서운 습성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바로 혼자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빠져 죽은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이 빠져 죽는 거야.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물속에서 외롭게 죽은 영혼이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물속으로 끌어당긴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누군가 목숨을 잃은 강가나 연못을 정해두고 낮에도 함부로 다가가지 않았으며 아이들에게는 특히 엄하게
그 장소를 피하라 일렀다고 전해집니다. 물귀신이 나타나는 데에도 정해진 징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멀쩡하던 물이 갑자기 소리 없이 잔잔해지는 순간, 바람 한 점 없는데 물 위에 작은 파문이 이는 순간, 그리고 물속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듯한 낮은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옛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물귀신이 다가오는 징조라 여겼습니다. 실제로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을마다 전해졌습니다. 밤늦게 강가를 지나던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돌아보았는데 아무도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는 이야기. 또 누군가는 물가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따라 몇 걸음 다가섰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물속에 발이 잠겨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물가에서 누군가 이름을 불러도 절대 돌아보지 말라고. 밤늦게 강가에서 들리는 울음소리나 부르는 소리를 따라가지 말라고. 특히 비가 많이 온 뒤 불어난 강물이나 물빛이 탁한 연못은 더욱 조심해야 했고, 물가를 지나야 한다면 혼자 가지 말고 반드시 여럿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깊은 물의 위험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늘 방심하기 쉬운 어른들에게 옛사람들이 대대로 전해준 가장 무서운 경고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깊고 어두운 물가에 혼자 서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도 절대 돌아보지 말라고. 그 목소리가 사람의 것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나 그리운 사람의 목소리 들리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물귀신은 낯선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이 가장 돌아보고 싶은 목소리로 부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위, 조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원한의 상징 처녀 귀신. 어두운 밤, 긴 검은 머리를 풀어헤친 채 하얀 소복을 입고 서 있는 한 여인. 한국의 귀신이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바로 그 모습, 처녀 귀신입니다. 옛사람들은 혼례도 올리지 못한 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여인이 깊은 한을 품으면 처녀 귀신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사람들이 유독 이 귀신을 가장 두려워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녀 귀신은 다른 귀신처럼 그저 한번 놀라게 하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녀 귀신 눈에 한번 띄면 그 집안까지 평온하지 못한다더라. 한을 품은 처녀 귀신이 자신의 원한을 갚기 전까지는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옛 조선 마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졌습니다. 억울한 여인이 목숨을 끊은 집에서는 그 이후로 밤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 그 집에 새로 들어와 살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집을 버리고 떠났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처녀 귀신이 나타나기 전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멀쩡한 방 안에서 갑자기 찬바람이 훅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아무도 없는데 문 밖에서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리고 어디선가 낮게 흐느끼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사람들은 이런 순간을 처녀 귀신이 가까이 왔다는 신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밤에 홀로 방에 있을 때 이유 없이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면 절대 그 방향을 돌아보지 말라 했고,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나도 함부로 문을 열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만약 억울한 한을 품은 처녀 귀신에게 밉보인 사람이 있다면 그 화는 본인에게만 그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집안 전체의 우환이 끊이지 않고 자손 대대로 그 한이 이어진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처녀 귀신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면 사람들은 무당을 불러 구슬하고 그 한을 풀어주려 했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고 넋을 위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맺힌 처녀 귀신을 마주한 순간부터 이야기는 달라진다고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꿈속에서 들린 작은 울음소리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끝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옛사람들은 이미 그 원혼이 자신을 찾아온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처녀 귀신이 무서웠던 이유는 단순히 나타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붙은 원한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끝까지 찾아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귀신의 창백한 얼굴보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수십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한 맺힌 마음이라는 것을요. 옛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했던 것은 어쩌면 귀신의 모습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마주치면 절대 놓아주지 않는다는 그 끈질긴 원한, 그것이야말로 조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진짜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살아서는 너와 함께하지 못했으니 죽어서라도 데려가겠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긴 머리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의 모습은 우리 기억 속 가장 무서운 귀신으로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기묘한 사랑방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더운 여름밤, 잠시나마 서늘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은 기묘한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기묘하고 오싹한 이야기로 다음 주 목요일 밤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